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양시장이 모두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양시장의 탄력은 달랐는데요. 경기 민감주가 반등하고 그간 잘 가던 언택트가 주춤하는 흐름 속에서 대형주 위주로 매기가 쏠리면서 코스피는 연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11월 들어서 외국인이 5조 원 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급의 변화도 시장에 조금 더 기대감을 모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월요일장 오늘은 어떻게 수익을 내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인 전문위원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세 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동시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예,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의 흐름들은 좀 굉장히 괜찮은,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대감 그리고 우려감 이게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기대감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백신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모더나까지도 이제 11월 달 중순 한 이번 주 정도의 결과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우려감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좀 우려감으로 좀 놓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제 이 트럼프에 대한 대선 얘기는 쏙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돌발 변수에 좀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부담 요인입니다. 전날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223명까지 늘었습니다. 국내 쪽에 193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30명인데요. 국내에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부담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언택트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한국 시장의 시초가는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지금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매도에 대한 강도는 그렇게 약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선물까지 기관 쪽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거래소 쪽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은 그런 사항들인데, 성장주 위주의 코스닥 종목군들은 성장주 위주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성장주도 12월 중하순 이때 넘어가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집중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코스닥 거래소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라면 코스닥 시장도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2,500포인트대를 이제 안착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목표치로 따져보게 되면 한 2,56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60포인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80포인트입니다. 880포인트 자리대가 일단 저항 자리대로 좀 놓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 코스닥 자리대 요 부분들은 일단 10월 달에 형성돼 있던 고점 자리대예요. 그 자리대를 저항 라인대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이 지지 라인을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정고점 자리대를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460포인트 언저리거든요. 뭐 2,460포인트 이 자리대가 다시 이 상단 자리대를 뚫고 내려오는 그런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좀 쉬어갈 수 있구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820포인트 라인대인데요. 이 자리대는 21선 자리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는 21선과 좀 더 하단 자리에 121선 자리대, 경기선 라인대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는 지지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조정 시 만약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이에요. 환율 원화 강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주봉을 좀 보게 되면 1,100원 라인대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1,100원에서 1,090원 라인대, 그 라인대는 아무래도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라면 이 자리대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아예 수출주들에 있어서 움직여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추이는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환율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강세가 나오는 게 그게 부담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추이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양시장이 오늘 지지선도 확인을 해주셨고 또 환율 지속적으로 체크하자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삼성전자를 뭐니 해도 좀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의 주가를 보였습니다. 당초에 좀 예상을 했을 때는 고점 자리대를 12월 중하순경에 좀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좀 남아있다. 단기적으로 약 한 65,000원 자리대까지는 일단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삼성 그룹주들을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먼저 좀 따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삼성 그룹주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물산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리게 된다라면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런 종목으로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상속 이슈는 아닌 그런 부분들이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에 대한 수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요.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관심 있게 눌림목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게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을 좀 탈피해 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말에 좀 얘기 나왔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좀 최종적으로 서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유무역 쪽에 있어서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알리 CP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전 세계 경제의 3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혜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찾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관세 철폐 현황을 보게 되면 자동차 쪽, 그리고 철강, 가전, 의류 이런 쪽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최대 수혜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자동차 쪽을 좀 꼽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이런 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쪽도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누차 말씀드렸던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 이러한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LG전자가 있어요. 뭐 가전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LG전자가 좀 더 앞서 있죠. 삼성 쪽보단.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도 이제 바닥권역이 좀 나와주는지 그 자리대를 좀 보고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오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들, 특히나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이제 반등권역으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주에 급락이 좀 나왔었던 그런 부분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일단 바닥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데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저점 라인대를 좀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CJ에 있어서 121선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여기에서는 매도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면 반등 시에 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살펴보게 되면 김해 신공항의 검진 결과를 좀 발표할 겁니다. 뭐 백지화 수순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가덕도의 이 신공항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이 관련주들이 좀 상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영화금속이라든가 아니면 뭐 NK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뭐 NK라든가 한국주철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역별권역에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도강, ILI 뭐 이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거래량 급증을 했었죠.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은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한국주철관도 뭐 기술적인 반등 자리 때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영화금속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이 정고점 자리 때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달 말부로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수급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BNK 금융지주나 다원시스, 뭐 그다음에 솔리드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철도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을 거예요. 회사 IR을 좀 갔다 왔어요. 과거에 좀 다녀온 그런 기업인데요. 제조업 쪽에서 이제 IT 쪽으로 좀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포인트니까 잘들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손익대출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은 눌림목에서는 여전히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들을 좀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을 거예요. 원익 IPS 같은 경우 21선 지지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빅사이클이 도래된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도체 쪽에. 그러한 부분도 좀 기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 또한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16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3%대, 그런데 코스닥은 0.2%대 상승에 그치면서 양시장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코로나19 백신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일단 환호를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확산세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내 일일 확진자 200명을 넘어서고 있고, 미국 내 확진자는 하루에 18만 명까지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강했고요. 또 지금 선물 시장도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우리 시장 또 지금 환율의 하향 안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시장으로 먼저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 LG화학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지금 GM 쉐보레 볼트 화재와 관련해서 LG화학 배터리 장착된 차량 리콜 소식이 나왔죠. 3% 넘게 빠지면서 68만 2천 원에 오늘 시장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64,000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6만 원 선 강하게 넘어섰는데요. 6만 전자 타이틀을 떼고 연내에는 7만 전자 타이틀을 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모아가고 있습니다. 6만 4천 원으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 2% 가까이 올려 세우면서 9만 1,400원, 9만 원 선 넘어서면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이 1.2%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네이버가 오늘은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5% 반등을 주면서 다시 좀 방향 바꿔주고 있는데요. 28만 2,50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현대차 강합니다. 2.8% 상승입니다. 18만 2,500원으로 출발했고 삼성 SDI 역시 2차 전지주들 오늘 좀 꺾이는 모습입니다. 1.8% 하락으로 49만 2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네이버와 함께 반등 흐름 1.4%가량 상승으로 37만 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7% 상승으로 2,511선, 코스닥은 0.49% 상승으로 843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같이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1% 안팎의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CJ는 다시 빨간불 켜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 연이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1.6%가량 상승으로 22만 8,5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에코프로비엠만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초반 지금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 2차 전지주들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14만 2,80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카카오게임즈 0.4% 상승, 오늘 제넥신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2.5% 상승으로 11만 2,9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장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9%까지 상승폭을 키웠고 코스닥도 오늘은 반등을 해주면서 0.4%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지금 이제 막 시작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월 28일이었을 거예요. 10월 28일에서부터 해서 시장의 종목에 대한 이제 포트 교체를 위해서, 왜냐면은 이제 시장의 코로나가 다시 이제 진전될 수가 있고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어서 그쪽을 한번 이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사실 언택트 관련주들이 제약주하고 마스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알코올 관련주도 있을 거고, 제가 그동안에서 알게 모르게 아침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 교육주들, 그쪽도 굉장히 많이 9월부터 매집을 해야 된다. 한 번 정도는 교육주가 크게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11월달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교육주가 움직입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시장의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이 바뀔 거에 대해서 제가 공개 방송에는 이쪽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관련주가 움직이게 되면 이제 시장이 빠져야 되는데 저는 안 빠질 거라 그랬고 지수 신고점 갈 수 있다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데 일단 신고점 가긴 갔어요. 2,500을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 저는 2,600 넘어서고 뭐 올 연말이든 내년이든 저는 3,000을 보고 있는데 아마 그대로 치고 달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이미 그 이유가 토요일 날 얘기가 나왔습니다. 토요일 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코로나 확산보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체적으로 상승한다. 사실 좀 말이 안 되지만 그게 말이 될 수가 있는 게 시장을 기대감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그 백신이 실패하더라도 그 기대감 동안에서는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있을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테마주 움직이는 것들을 공략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약주, 그래서 교육주, 그렇죠? 교육주, 언택트 관련주, 뭐 마스크 그 외에서도 바이든 관련주라든지 지수가 올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올라가게 되는데 뭐 지수는 계속 갈 거예요. 2,600 넘어갈 것 같고요. 뭐 3,000도 갈 것 같고 계속 가는데 이제 무슨 종목을 할 것이냐, 바닥에 있는 좋은 종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형주를 할 것이냐 이제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수익률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큰 거를 먹으려면 당연히 테마주가 유리할 것이고 안전하게 갈 것이면은 이제 뭐 대형주,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유리할 것이고 뭐를 갖고 있어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은 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파워로직스 질문 주신 분이 있네요. 자, 파워로직스. 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8월 12일 날 이제 여름에서 도전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요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목표 가격을 11,000원을 뒀기 때문에 아직 목표 가격을 한 1,000원 정도 주지를 못했죠. 9,950원이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지금 다시 밀리긴 했지만 다시 올라갈 겁니다. 뭐 시장이 밀릴 생각도 하지도 않고요. 계속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바닥 권역에서 뭐 11,000원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 노릴 분들도 뭐 계속 이거를 노린다고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뭐 2차전지 시세들이 세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오늘은 좀 지루한 흐름으로 움직이다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 있었던 이슈는 현대차그룹과 LG화학 배터리 그 폐배터리 그거를 이제 하겠다라는 그 수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요날 10월 10날 강하게 한번 움직였었는데 뭐 지금 정도 내에서는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보유하시면 될 거고 공략하는 사람들은 뭐 8,000원 손절 잡고 조정받을 때 공략하셔도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11,000원 정도 보고 뭐 목표 가격 괜찮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YBM넷인데요. 제가 YBM넷 메가인디서부터 해서 계속 이쪽 종목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실렸고 교육주에 대해서는 그 어떤 미래학자라든지 공개 방송에서 똑같이 얘기했고 아침에 실전 매매 정세에서 똑같이 얘기했는데 교육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나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좋아지면 좋았지 그 누구도 뭐 학자든 아니면 정부 관계자든 아니면 세계 정부에서 뭐 얘기하는 부분들이든 교육주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대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축소가 되거나 부작용이 있거나 나쁜 얘기를 하나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전망이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계속 나중에 확대가 될 거에 대해서 예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최근에 많이 조정받을 때에서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우겼던 종목인데 9월 중순부터 계속 얘기했으니까요. 이제 한 달, 두 달, 이제 두 달은 안 됐고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나갔더니 드디어 튀죠.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항상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은 바닥 권역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세력 매집이 돼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이슈와 함께 급등한다. 항상 그 삼박자가 어우러지게 되면 급등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급등하는 거고요. 뭐 거래량이 계속 실리고 있으니까 거래가 계속 실리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지금 뭐 200명대로 확 늘어나다 보니까 9월 이후에 지금 최대 뭐 오늘도 계속 그 코로나 환자 또 증가되는 부분 계속 추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날씨적으로 계절적으로도 겨울이고 또 유럽과 미국도 지금 뭐 이제 봉쇄에 대한 얘기 나와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이 움직여주는 건데 이쪽으로 이제 돈이 몰려서 그래요. 돈이 몰려서 그런 거니까 만약에 이거를 공략을 하겠다라 그러면 10,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공략하면 되지만 아마 안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다른 쪽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첨단론인처럼 아직 안 움직였던 바닥에 있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공략해 들어가면 얼마든지 뭐 먹을 수 있는 교육주들은 따로 있다. 그래서 교육주들은 과거에서 움직일 때 YBM넷하고 메가MD가 먼저 대장으로 치고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움직임이 순환매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을 해보면서 매수 공략 가능하신데 조정받을 때 공략하자. 아니면 차라리 삼랑러인처럼 다른 쪽으로 아직 안 움직이는 쪽으로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SY입니다. SY. 자, SY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이거 좀 장난질도 너무 심한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게 되면 그냥 매매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계속 그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서 손절 라인 뭐 저점 말 3,300원 잡고 저점 매수해서 오버푸치나 5,000원 정도 보면서 계속 박스권 매매하셔도 될 종목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의 그 차기 킬러 제품이라고 하는 이제 솔라루프에 대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움직였는데 뭐 또다시 그 태양광기가 나오면 저는 다시 움직일 수 있어 보이니까 괜찮다.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하시면 되고 없는 사람들은 공략이 가능한데 일단은 태양광 관련주들이 강할 때 그때 붙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것도 한 며칠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인데 바로 휴원스입니다. 자, 휴원스 이제 제약주들 이제 봐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바닥 쪽에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공략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단점은 잘 안 움직여요. 좀 이게 무거워요, 움직임이. 6,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생각보다 움직임이 좀 무겁고요. 대신에 지금 모든 사업이 이제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4분기에도 실적이 괜찮을 거라는 이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3분기 매출 분기 최대 실적 나와주고 있고 누적도 실적이 계속 좋게 나와줬는데 일단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지금 성공해 있는 상황이고 자회사 휴원스 내추럴하고 휴원스 네이처가 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유통망 확대를 통해서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회사 자체는 뭐 의약품 제조사업 인적 분할에서 나온 휴원스니까 뭐 이제 그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 보톨리눔 톡신, 그러니까 보톡스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갑셀제라든지 선착일제라든지 점안제라든지 뭐 이것저것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서도 바닥 권역에서 매집이 이루어진 다음에 움직일 때 한 번씩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이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무겁게 움직이지만 움직일 때는 좀 가볍게 치고 가니까 교정심에다 여러분들이 잘 공략해 보시면 55,000원 손절 잡고요. 그러면 의외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제약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적이 좋다 해서 이제 올라온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받을 때 한 55,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4가지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수익률 도전하는 날인데요.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EM코리아 0.6% 수익률 내고 있고요. SDL 수익률 가장 크게 내고 있습니다. 36% 넘게 수익 내고 있고요. 이건산업 12%, 평화종국 1.4%, 성우하이텍 4%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파라다이스가 2.2% 수익이고요. 주선 엔지니어링 4.6%입니다. 휴온스 조금 전에 다시 또 예시를 해드렸는데 7%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누적 수익률 318%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여전히 시장이 좀 꺾일 때부터 계속해서 시장은 언제 계속 강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시장도 역시나 강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만 좀 비정상 시장으로 조금 이제 애매하게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지금 뭐 미국 시장도 뭐 대놓고 지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낙폭과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잘 공략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슈가 돼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조만간에 코스닥이 분명히 머리를 들고 얘도 신고가를 뚫을 거예요. 일단은 거래소가 먼저 지금 치고 가고 있으니까 이제 거래소가 먼저 발동이 걸리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움직이게 되면 이슈적으로는 지금 언택트 관련주가 유리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저는 KM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모나리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움직임이 좀 더뎌요. 그런데 갈 준비는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웨크롬도 관련된 이제 마스크 섹터이고 KM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미세먼지가 지금 심하다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의무화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 그러면은 이 마스크에 대한 이슈가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인데 치료제 나오는 부분들은 좀 멀리 있고 그러면 예방책 제일 일선에서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마스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신규 확진이 거의 뭐 폭증하다시피 하니까 지금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하는 데는 35개 주에 대한 의무화 얘기 나오고 있고 유럽도 미국도 지금 3차 대유행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유럽은 이제 병실 포화라든지 응급실 이런 부분들 계속 이슈가 있고 그래서 그게 아무리 보더라도 지금 폭증하고 있는 저 상황에서 저게 진전될 기미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한 이제 지금 확정자가 100명대에서 200명대, 그 200명대에서 좀 불안하게 계속 여기저기서 예전에서는 그래도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발병이 됐지만 지금은 막 게릴라식으로 여기저기서 집단으로 발병되다 보니까 이게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만간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또 1.5단계 상향을 또 예비를 또 한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마스크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한 번 정도 움직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 마스크 관련주를 아마 땡기는 애들도 그러니까 세력이라 그러죠.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조만간에 이슈에 맞춰가지고 급등을 세게 시키겠다라는 얘기밖에 되질 않습니다. 교육주들은 그렇거든요. 교육주들도 죽이질 않으니까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바닥에서 이틀 만에 40% 올라갔죠. 어느 순간 갑자기 튀기 시작하게 되면 YBM넷이나 KM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뺐는데 안 움직여요. 얘도 똑같았습니다. YBM넷도 갈 것처럼 하고 안 가고 갈 것처럼 안 가고 계속 정말 지루하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꼼짝도 안 했는데 갈 때가 되니까 단번에 그냥 40% 가버리죠. 마찬가지예요. KM도 안 갈 것처럼 보이지만 가기 시작하게 되면 단번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얘네들이 어떤 이슈에서 맞춰서 움직일 건가. 그거는 이제 뭐 세력들 애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싸게만 사시면 됩니다. 매수 가격은 일단 15,000원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아마 안 내려올 거예요. 이런 지금 이슈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지수도 폭등하고 있고 지수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인 종목도 움직일 텐데 마스크주도 바닥이죠, 그렇죠? 고점 대비 40% 나빠졌고 그러면 여기에서 15,000원이 넘지 않은 데서 여러분이 공략하시면 되고 손절 라인은 이 저점 라인 한 12,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서부터 해서 공략 가능하시고 쫓아가더라도 15,000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공략하셔야 되고 만약에 싸게 공략하면 뭐 13,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만 아마 안 내려올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KM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마스크 관련주 꼽아주셨고요. 뭐 고점 대비해서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1% 넘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8%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 개인과 외국인 소폭으로 좀 매수로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환율이 더 떨어집니다. 지금 7원 40전 빠지면서 1,108원까지, 1,110원 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 빨간불 켜내고 있고 뭐 몇 가지 이슈들이 또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빅딜 관련해서 또 급등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증권사, 증권 업종들 오늘 흐름 좋은데 관련해서 같이 짚어주시죠. 네, 일단 시장이 지난주부터 확연히 달라졌죠. 백신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가치주 흐름이 미국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수를 보면은 새로운 흐름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전고점, 역사적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07포인트가 역사적 고점인데 뭐 포인트로 따지면 이제 뭐 한 3, 4% 남짓 범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흐름에 진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재에는 외국인 매수가 있죠.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이미 2조 3천억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거래소에 들어오고 있고요. 들어오는 섹터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이 두 개를 필두로 해서 한국을 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2차 전지를 샀었는데 지난 주말에 화재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주는 이번 주에 좀 흐름을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항상 전략적으로 바벨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주와 가치주가 어쨌든 어느 한쪽의 우위를 갖기보다는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지금은 가치주가 좀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산업 섹터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는데 일단은 반도체 쪽이 가장 강하게 끌고 가고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지금 투자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투자 아이디어를 매꾸로 만들지는 결국 투자자의 몫인 거고 모든 걸 다 먹을 수 없다면 최소한 흐름 따라가는 전략은 필요합니다.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 가치주 흐름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포트 내에
이쪽 섹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동안 성장주 일변도로만 시장이 흘러갔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성장주 일변도의 포트를 구성하고 있을 줄 아는데 아마 괴롭더라도 좀 포트 조정을 통해서 가치주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참 많은 시장입니다. 또 하나 이슈가 발생이 됐는데 아마 오늘 산업경쟁력 장관 회의를 한다래죠. 이 회의에서 아마 결정이 될 듯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큰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국적 항공사이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있죠.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후에 국적사를 버렸더니 이번에 이제 그 선박 파동이 있었죠. 수출 국가에서 선적할 화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운 급등이 나타날 때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다는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 때문인지 이번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은 현대산업개발과 우선 협정이 깨지면서 아마 좀 급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는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수 주체가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산업은행에서 매수 자금을 대주는 형태의 인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얘기인즉슨 한진칼에다가 산업은행이 제3자 배정 유증을 통해 자금을 투입해주고 그 자금으로 한진그룹이 금호산업이 보유 중인 아시아나 항공 지분 30.7%를 인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산업은행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를 하는 거죠. 상당히 이제 논란거리가 많을 겁니다.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이 이제 한진칼을 통해서 경영권 분쟁 중이죠.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KCGI라는 또 이제 제3자 연합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기존의 협상 대상자였던 현대산업개발과의 이제 보증금 예탁 문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쉽게 가려고 하는 면이 있고요. 만약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은 이제 과점 문제가 또 나오게 되죠. 독과점 문제. LCC 다해가 LCC까지 포함하면은 점유율 기준으로 54%, 항공기 300대가 넘어갑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포함해서죠. 그렇게 되면은 아시아 항공 기준으로 매출 기준으로 우위 사업자가 되는데 그림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투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시아나는 방법이 없었는데 주인이 나온다니까 무조건 수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현재 아시아나 항공과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은 전부 급격한 상승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한진칼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경영권 분쟁은 싸움이 계속돼야 되는데 싸움이 멈추는 순간 주가 탄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큰 피해주로 등극하게 되고요.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산은의 자금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해운주에서 봤듯이 이제 아직까지 화물 부분은 좋지만 모집 객단가는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기다리면 된다는 믿음은 있겠죠. 어차피 회복이 된다 이런 믿음이라면은 항공주가 지금 이슈가 붙어 있을 때 투자적 관점에서는 모멘텀 플레이는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산업경쟁력 장관에 의해서 아마 밀어붙일 것 같은데 앞으로 변동성은 좀 수반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따라가 다닐 문제이기 때문에 좀 차분히 관찰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증권업 문제예요. 증권사 D5 순이익이 분기당 1조를 돌파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 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1조를 달성을 했죠. 증권사는 사실 시장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소외를 받았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이제 중개 수수료 위주의 사업 개편의 중개 수수료를 거의 포기를 하고 자산관리 영업으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산관리 영업 기반이 많이 깨졌죠. 상반기에 ELS나 ETF 이런 자산들이 이제 많이 깨지면서 사실은 모멘텀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워낙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3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27조예요. 위탁 수수료가 아무리 낮아졌어도 수익은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대형 상위 5개사가 있죠.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이 상위 5개사의 점유율이 점점 커지면서 수혜를 독식하고 있는 이런 모양인데요. 아마 이제 4분기에는 조금 주춤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증권사는 시황 산업입니다. 시황이 좋은데 계속 수혜받기는 좀 어려울 걸로 봅니다. 평가를 봤을 때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적어도 상위 5개사 증권사는 내년까지도 아마 EPS 상향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상위 5개사, 특히 이제 투자한 기업으로서는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파이낸셜에 투자한 게 있고요. 한국금융은 카카오뱅크 지분을 좀 갖고 있죠. 키움증권은 지금 압도적인 개인 투자자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도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상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적 관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시장에는 지금 투자 아이디어가 굉장히 풍만합니다. 아마 선별적으로 잘 선택하셔서 투자를 하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바라보면서 오늘 시황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점점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3% 넘게 올려 세우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코스피 시장 1.3%까지 상승폭 키운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 수급 들어옵니다. 양시장 모두 들어오고 있고 또 선물 시장에서 지금 1,0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시장 받쳐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선인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흐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흐름과 함께 또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외인들 오늘도 또 얼마나 많은 수량을 매수를 좀 잡아줄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까지 매수가 강해진다면 8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건데요. 아마도 장 끝날 때까지 충분하게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시장도 조금 굉장히 좀 잘 가고 있고 어느새 이제 코스피가 2,500 거의 30포인트 근처까지 흐름을 좀 타고 있네요. 많이 갈 경우엔 2,600선까지도 빠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8년도 1월 29일 날 고점이 2,607포인트인데 이 포인트까지도 조만간 도달할 가능성이 좀 많이 커진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11월 시장 굉장히 강할 거라 말씀드렸고 현재 11월 첫날부터 계속 강한 시장이었어요. 지난주에 약간의 좀 코스닥에서 흐름이 좀 안 좋았지만 빠르게 회복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는 시장 좀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오늘 대형 이슈로 보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 최대 FTA RCEP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좀 상승이 좀 가파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인구 22억 6천만 명이고요.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30%를 차지하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린 겁니다. 거기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30% 정도, 화물차는 40%까지 최대 관세 철폐 이슈가 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냉장고는 사무실 세탁기 30% 등 이슈거리가 좀 한자하다 보니까 관련주 영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시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냐면 우선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삼성전자 사실 65,000원 넘어갈 때부터는 이제부터 조금은 매도 관점의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는데요. 현 구간대 보니까 우선은 올라갈 때는 놔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급하게 보시지 마시고 65,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되 단기적인 수익 실현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재밌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65,000원 이탈할 경우는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이닉스는 제가 95,000원 라인까지 우선 계속 보고 있다고 수시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추세상의 흐름에서 고점 자체 맞춰보자면 95,000원 정도 라인 잡힙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95,000원 선까지는 우선 홀딩을 하시고 그 이후에 주가의 상황 따라서 대응 전략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좀 급하게 이탈할 경우도 대비해서 92,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상승을 좀 가파르게 줄 수 있으니까 잘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금호산업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 빅딜 소식이 있었고, 반대로 이제, 한진 칼 같은 경우는 4%대 또 하락이 나오는데, 아침에 좀 많이 밀렸다가, 그래도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지난주 내내 올랐던 폭을 다 돌려 세운 모습이고, 또 다른 종목 볼까요?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은 반대로 조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5%대 조정이 나왔지만 바로 올려치는 모습이고요. 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드디어 팔리나 보다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단기 급등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추세상으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대부터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를 하시다가 만약에 5,000원대 이탈할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하셔야겠죠. 그래서 5,000원짜리만 보시고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일단 우선 상한가 잔량이 얼마인가요? 잔량 자체가 90만 주, 굉장히 많네요. 다행스럽게도. 추가적인 상승이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홀딩하셨다가 내일 시장에 만약에 음봉 출발하게 될 경우에는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지켜보시고 대응하시고 이전에 한 11,000원, 12,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상승 흐름 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오후 시장에서 갑자기 상한가가 깨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악인 경우를 대비해서 혹여나 10,000원이 이탈할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오늘 한번 1차적인 분할 매도 한번 하시고 내일 시장과 모레 시장 대비해서 순차적으로 나눠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이제 추천드리고 좀 많이 잘 가고 있어요. 29,000원 정도의 사인을 드렸고 한 15%가량 현재 수익 중에 있는데요. 짧게 보실 건 아니고 좀 장기적인 추세로 보시는 건 필요해요. 추세상으로 보더라도 주가 방향성 따라서 맞춰보자면 아직은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상의 라인으로 맞춰봤을 때는 한 4,5,000원 정도가 오면은 1차적인 고점 인식이 될 가능성이 우선 있어요. 하지만 올라갈 때는 주식은 가만히 놔두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시고 홀딩 하시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네, 요날 11월 9일 월요일 날 이날 급등할 때 처음 드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5%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 주가 흐름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올려칠 경우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딴끌이 매수를 기관과 외인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삼성중공업 지금 치고 올라가는 거고 다음 구간은 제가 이 라인 잡습니다. 8,000원대 이상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하실 때 제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좀 갑자기 수익이 많이 나긴 했는데 짧게는 2, 3%, 많게는 5% 정도 수익 나시면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세한 리딩이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더 보실 분들은 나쁘진 않겠다라고 이 정도만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인데요.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현대위아가 1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8.8%, 그리고 현대제철 12.6%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 이미 목표가는 지나갔고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텔신라 4.8% 수익률, NC소프트 0.7%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 넘게 수익 내고 있고요. 카카오가 2.8%,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오늘 목표가를 터치를 했겠네요. 11.92% 상승입니다. 뉴파워플라즈마 지난주 종목이었죠. 1.65%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121%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저희 김선윤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네. 자, 네. 오늘 종목을 하면 되죠?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보면은 재밌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제 종목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좀 웬만하면 좀 대형주 위주로만 제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정 안 보일 때 한 번씩 이제 뉴파워플라즈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LG전자예요. 자, LG전자 바닥 온 것 같습니다. 반등 나올 것 같고요. 잘 지켜보시고 목표 수익률 2, 3% 많으면 5%입니다. 매수가 현재가 87,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95,000원 정도점을 잡지만 항상 말씀드려요. 2에서 3% 많으면 5% 수익 보시고 나오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설명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매수해 보시고 좋은 결과로 또 이번 주 한 주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 오늘의 도전 종목은 LG전자였습니다. 가격 전략 잘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양시장 그래도 강합니다. 코스피가 2,530선 타진하고 있고 코스닥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하지만 같이 좀 강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장 시작이 좋은데 끝까지 수익 많이 내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